하지정맥류 수술에는 이 복제정맥을 어떻게 없애냐에 따라서 아예 제거해버리는 근본 수술이 있고, 혈관 안으로 레이저나 고주파를 집어넣어서 열 에너지로 혈관 내벽을 폐색시키는 혈관 레이저 수술이나 고주파 수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도입된 베나실 수술이나 클라리베인 수술 같은 경우는 이 복제정맥 내로 특수한 물질을 집어넣는다거나 어떤 물리화학적 힘으로 그 혈관을 막는 방법으로서 기존의 하지정맥류 수술에 비해 다른 방법으로 이 복제정맥을 없애려는 시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렇게 이 많은 수술들 중에 특히 하지정맥류가 심하면 심할수록 이 복제정맥을 근본 수술로 아예 제거해버리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깔끔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를 사진을 보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복제정맥이 역류가 아주 심해서 이 복제정맥 자체가 아예 구불구불해져 버린 경우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듯이 이 대복제정맥의 허벅지 부분이 아주 심해서 이 피부 바깥으로 올라와 있고 그 주행이 이렇게 뱀 모양처럼 구불구불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복제정맥 내로 어떤 레이저나 고주파에 연결된 파이버를 집어넣어서 처리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밖에 보이는 것도 이렇게 구불구불하지만 실제로 초음파를 보게 되면 안쪽에서는 많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레이저나 고주파에 연결되어 있는 카테터가 진입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경우는 아예 근본 수술적인 수술 방법으로 혈관에 따라서 잘 들어가는 그 특수 기구를 집어넣어서 이 혈관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구불구불해져 있으면서 또 이 복제정맥이 피부 가까이로 올라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관 레이저 수술이든 혈관 고주파 수술이든 열 에너지로 혈관 내벽을 조사해서 폐색을 시키려면 그 열 에너지가 혈관 밖까지 반드시 전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부 가까이에 있는 복제정맥을 그런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폐색을 시키다 보면 피부가 열 손상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또 열 손상 없이 되어졌다 하더라도 혈관 레이저 수술이나 고주파 수술로 폐색된 혈관들이 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 후에 딱딱하게 그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술 후에 남아있는 폐색된 혈관 때문에 피부 쪽에서 당겨지는 현상도 보이고 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제정맥이 피부 가까이로 올라와 있는 경우는 근본 수술로서 그 복제정맥을 제거하는 것이 훨씬 간편하고 수술 후에도 회복도 훨씬 깔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런 복제정맥이 신경 가까이까지 역류가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이제 종아리 내측으로까지 역류가 진행돼서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혈관들이 이렇게 이제 튀어나오고 있는 하지정맥류를 보고 계신데요. 대복제정맥인 경우는 이 종아리 내측에 그 복제신경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복제정맥의 무릎 아래쪽 부위까지 역류가 진행되면 대복제정맥의 무릎 아래 부위도 반드시 처리를 해줘서 없애줘야 되는데 그 옆에 이제 복제신경이 있다 보니까 레이저를 쏴서 혈관 내벽을 폐색을 시키려다 보면 반드시 그 복제정맥을 열 에너지로 손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복제정맥의 무릎 아래쪽까지 신경에 가까이 있는 쪽까지 역류가 진행됐다면 그쪽은 반드시 그 복제정맥을 특수기구를 통해서 제거하는 근본 수술이 훨씬 더 부작용이 없고 완벽하게 수술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복제정맥의 역류에 의해서 하지정맥류가 만들어졌을 때 근본 수술하는 게 더 좋은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는 사진들은 소복제정맥의 역류에 의해서 하지정맥류가 만들어진 사진 두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사진은 이 역류가 진행이 되면서 이 소복제정맥이 피부 바깥까지 다 보여지는 케이스입니다. 실제로 바깥에 튀어나와 있는 혈관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소복제정맥 자체가 피부 가까이 올라와 있고 튀어나와 있으면서 약간 구불구불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근본 수술로 제거를 하는 게 좋고요. 다음 사진은 이 소복제 정맥이 역류가 생겨서 그 종아리 뒤쪽에서 많은 하지 정맥류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랫부분, 즉 그 발목 가까이에서는 혈관 옆에 신경이 가까이 붙는데, 여기도 반드시 근본 수술로서 처리를 하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복제 정맥하고 똑같은 이유로 아예 근본 수술로 제거를 하는 것이 훨씬 깔끔하고 제대로 치료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수술하셨던 분들을 근본 수술로 치료한 후 일주일 후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그 허벅지부터 구불구불해져서 종아리 내측까지 이렇게 역류가 진행된 환자분의 근본 수술 후 일주일 모습입니다. 멍이 좀 들어있긴 하지만 혈관들이 깔끔하게 제거가 됐기 때문에 수술 후에 멍든 걸 제외하고는 튀어나온 혈관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소복제 정맥에 의해서 역류가 만들어진 하지정맥류 환자도 지금 근본 수술로 한 후에 사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근본 수술로 소복제 정맥이 깔끔히 제거가 되고 밖에 보이는 혈관들은 거의 칼되지 않고 깔끔하게 제거가 된 사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본 수술이라고 해서 막 절개를 많이 하고 아주 위험하고 옛날 방식의 수술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아주 미세한 절개로 복제 정맥을 제거하고 밖에 보이는 것들을 아주 미세한 절개나 아니면 바늘구멍 통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실제로 절개나 멍이 드는 정도가 실제로 수술을 해보면 레이저 수술이나 고주파 수술에 비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